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는 녹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음성까지 녹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건 따로 저 인터넷에 올릴 거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그때 또 추가로 배우시면 되고요. 하여튼 뭐 오늘 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후에 또 복습할 시간 충분히 복습할 내용 영상을 충분히 올려드릴 테니까 짬나는 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 시간에 이제 표면 가공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일정을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4일 정도 더 나오시더라고요. 4일 동안은 우리 주 강사님께서 아마 세부적인 내용을 더 교육받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마스터캠 2D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만 보여드리고 그냥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세부적으로 너무 들어가 버리면은 아마 다음에 교육하시는 분이 아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 페이스 밀, 그러니까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데, 표면 가공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드릴 가공을 들어가야 돼요. 드릴 가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센터 드릴이랑 드릴을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구 번호 같은 경우에 T02가 들어가야겠죠. T02, 그 다음에 T03 이런 식으로 공구 번호가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참고로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뚫는 위치는 여기죠. 요거랑 여기 두 군데. 그래서 두 군데를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죠? 관통이죠. 관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한 23 정도는 들어가 주셔야지 관통이 될 겁니다.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원래 19mm인데 왜 마이너스 23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 드릴 같은 경우에는 드릴 앞부분이 이제 날 각도가 이제 118도라는 날 각도가 있는데, 이 118도의 날 각도로 인해서 19mm까지 들어가면은 관통이 안 돼요. 그래서 날 각도의 높이까지 더 보정해서 들어가 주셔야지 관통이 된다. 그래서 대략 마이너스 23 정도 값이 나와요. 계산해 보면. 자, 그럼 그런 식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캠 작업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제 가공을 그룹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밀링 가공 경로 가셔가지고 드릴 가공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간단한 구멍들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을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찍는 순서대로 가공이 돼요. 여기를 먼저 찍으면 여기를 1차적으로 여기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찍게 되면 여기가 1차 가공이 되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찍어주시면 되겠고, 1, 2번 찍어주시고 확인. 그러면 이제 드릴이라는 옵션 창이 뜨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공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구 들어갔더니만 이제 아까 안내창이라 해도 안내창은 없고 바로 이쪽 창 넘어가네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새 공구 생성.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센터 드릴이라는 공구가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여기 있네, 센터 드릴. 센터 드릴 공구를 선택을 하시고 넥스트. 참고로 센터 드릴 공구는 조건 안 집어넣습니다. 그냥 피니시 눌러주세요. 센터 드릴이라는 공구는 규격인데 어차피 얘는 드릴 직경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포인트, 점 가공이거든요. 점만 찍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히 규격을 따로 집어넣거나 크기를 따로 집어넣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공구 번호 2번, 그 다음에 길이 옵셋. 자, 센터와 드릴은 Z축 방향만 움직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가공할 때. 그래서 지름 옵셋을 안 줘요. 길이 옵셋만 주는 거고, 이 길이 옵셋이라는 거는 우리 G코드상의 G43에 해당됩니다. G44H01. 이 속도는 100 정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회전수도 한 1000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 100에 회전수 1000 정도 주셔서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도 건너뛰고, 그 다음에 절삭 조건 들어갑니다. 센터 드릴 같은 경우에는 가공 깊이가 짧기 때문에 일반 드릴 카운터 보호로 쓰시면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조건 넘어가 주시면은, 자, 공구 복귀 한 10mm, 그 다음 재료 상단은 재료 상단 0이 되겠죠? 여기 재료 상단 값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전거리 10mm만큼 띄운 거예요. 근데 안전거리 10mm가 너무 높다 싶으면 여기 5 정도 줄이셔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세팅 능력에 따라서 값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4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4 정도 집어넣으시면 적당한 깊이로 가공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손댈 거 없고요. 절삭력 키셔야 됩니다. 이제 드릴 가공은 무조건 절삭력 필수고요. 절삭류의 역할은 크게는 두 가지, 세척이랑 냉각작용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윤활과 방청작용이 있는데, 사실 절삭류라는 거는 그 절삭류 원액과 물에 섞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이 들어가면은 방청 개념은 없어요. 방청이라는 건 녹을 쓸지 말라는 건데, 물이 닿으면 무조건 녹 쓴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절삭류의 역할은 냉각, 열을 식혀주는 거와 그 다음에 세척, 칩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드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절삭류 키셔야지, 절삭류 안 키게 되면은 가공할 때 공구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은 자, 요거를 회전시켜 보면 이렇게 실제로 도형에서 요만큼 가공이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참고로 이 노란색 선은 G00이고요. 이 하늘색 선은 G01이에요. G00, G01이 있는데 G01이 실제로 깎는 코드고요. G00은 이동하는 코드죠. 그래서 G00을 이동해서 G01로 들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센터 드릴 가공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드릴 가공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드릴을 관통시켜야겠죠. 자, 똑같은 위치죠. 센터 드릴이나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똑같이 점을 찍지 않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최종점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죠? 최종점. 이 최종점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잡혀요. 전에 했던 게. 요 두 최종점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굳이 점을 찍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를 선택합니다. 공구는 새 공구 생성 가셔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공구 생성. 발음이 세네. 생성. 그 다음에 이제 드릴 갑니다. 드릴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드릴 여기 바로 보이시죠? 이 드릴. 자, 드릴은 이제 조건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드릴 다이아메타 직경 8 맞춰주시고, 그 다음 길이는 50에 25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길이가 50이고 날 길이가 25인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다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시면 이제 완료가 되죠. 자, 공구번호 3번 맞죠? 그 다음에 지름 옵션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이세속도 넣어줘야 되는데 이세속도는 70에 한 700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수랑 이세속도는요, 여러분들 회사마다 다 달라요. 제가 알려주는 이 값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재질, 어떤 그 공구를 사다가 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전수와 F값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실제로 마스터캠을 이용해서 머리센터 작업을 할 때 그때 그 조건을 다시 한번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난 진짜 기계는 잼뱅이고 뭐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쇳덩어리든 알루미늄이든 기타 등등 뭐 어떤 재질이든 간에 무조건 F값이 100이면은 회전수는 무조건 여기다가 공을 하나 더 붙이세요. 이 조건으로 하시면은 뭐 절삭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불량 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런 조건에 맞춰서 진행하세요. 목재도 그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목재는 더 빨리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질이 연할수록 회전수와 F값은 빨라져요. 근데 저거는 기본적으로 스틸 가공, 그러니까 일반 쇳덩어리 깎아도 저 조건이면 다 먹어요,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 건데, 참고로 이제 제가 지금 금형 쪽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금형 종사한다고 금형 쪽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제 쪽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회전수 4000을 주면은 F값 3400 줘요.
요게 이렇게 주거든요. 이 조건으로 따지면은 아니 개념이 다르죠. 값이 현재 차이 난다는 게 이 조건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야마다 달라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 조건 가셔가지고 자, 드릴은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팩드릴과 칩브레이크가 있는데 일반적 팩드릴이라는 거는 G코드 G83을 말하는 거고요. G83. 아마 G코드 여러분들이 아마 책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칩브레이크라는 거는 G73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G83과 G73의 차이점은 속도 개념인데 속도. 그럼 어디가 더 빠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당연히 칩브레이크가 더 빨라요. 칩브레이크는 그러니까 끊김을 주면서 가는 가공이라 좀 빠른데 문제는 속도가 빠를수록 어떤 게 올라가냐면 불량 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안전이 떨어진다 보시다 안전성.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팩드릴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계랑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팩트리를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팩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1의 가공량, 1의 가공 깊이에요. 얼만큼씩 들어갈 거냐. 일반적으로 한 3mm 정도 주시면 돼요. 3mm. 저 값을 길게 주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칩이 엉겨요. 원래 이 드릴 가공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칩이 이렇게 배출돼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칩이 엉겨버리면 제품 표면에 손상을 가해요. 그래서 짧게 치고 가야 돼. 그래서 칩이 끊어지게 해서 나게끔. 그럼 칩이 끊어서 나가면은 위에서는 절상류가 강력하게 쌓여지기 때문에 칩이 다 이렇게 분산돼서 다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기 좋다. 그래서 칩이 엉길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 값을 줄이시면 돼요. 뭐 2mm도 좋고 3mm도 좋고 그렇게 해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결 조건. 연결 조건 같은 경우에도 공구 복귀는 5mm, 재료 상단은 0. 0으로 가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튕겼네요. 아까 팩트릴까지 했죠? 팩트릴 3mm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결 조건은 5에 여기 0.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9죠? 원래는 마이너스 19입니다. 저 도면상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정을 자동으로 계산되거든요. 계산기 눌러주시면 이게 보정이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H값, 그 드릴 날각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공구지름 8에 대한 높이 값이 나왔는데 대략 이걸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잠깐만요. 값이 잘못 들어갔나? 왜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냐? 지금 여기 가공돼서 홀 지름을 집어넣게 되면은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4가 나와요. 그 마이너스 2.4가 나온다는 뜻은 여기 다시 19mm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8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대략 21.4 정도 나오거든요. 이 21.4라는 게 뭐냐면 요 정도 들어가 줘야지 관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얼마 정도 집어넣냐면 23 정도 집어넣는다고 했죠. 23 정도 집어넣고 관통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절상류 키셔야 돼요. 무조건. 그럼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관통이 된 거예요. 공구가 재료 두께를 지나서 관통.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 마찬가지 여기까지 한번 또 시뮬레이션 가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가공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전체 선택하고 재생성 한번 눌러주고, 먼저 2D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 가공 말고 그냥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와이어프레임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 커트 치고, 그 다음에 센터 드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드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한 방식이 있고, 그 다음 요게 다 끝났으면 이제 모의 가공 들어가셔서 실제로 이제 그래픽, 이제 그 3D 형상의 그 모의 가공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추가로 작업을 또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멍까지 다 뚫어버린 거죠. 관통됐죠 지금? 관통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관통까지 다 됐으면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또 잘 됐다. 그러면 다 된 것들은요, 다 된 그 툴패스들은 현재 폴더가 펼쳐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펼쳐져 있으면은 나중에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접어주시고, 끝난 것도 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폴더를 접어주셔가지고 좀 3개가 좀 나열되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지금 드릴 가공까지 완료가 된 거예요. 드릴 완료. 그리고 드릴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 보아라든지 아니면 탭 가공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에 추가로 배우세요. 세부로 나갈 때. 저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툴패스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정신이 사나워요. 그러면 얘를 숨겨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숨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여기 가공 경로 표시 전환이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시면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싹 숨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윤곽 가공을 들어갑니다. 윤곽이라는 거는 도면상에 봤을 때 형상부가 돌출되는 가공이 돌출. 형상부가 돌출되려면은 실제로 이 바깥쪽 테두리가 깎아져 나가야지 형상부가 돌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윤곽 가공이라고 하는데, 자, 윤곽 가공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윤곽 가공은요, 윤곽 가공은 주의할 점이 엔드밀이라는 공구를 쓰는데, 엔드밀은요 종류가 딱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엔드밀, 하나는 볼엔드밀, 그 다음에 마스터캔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볼로즈 엔드밀이라고도 하는데, 볼로즈 엔드밀. 근데 저기 파워밀에서 이거 팁봉고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이름이 다양해서. 그러니까 블루즈 엔드밀이라기 뭐냐면요, 평엔드밀에 그 코너에 알에 있는 거예요. 코너 알. 그런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총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게. 그럼 이거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단면도죠. 단면 A-A를 보시게 되면 그 깎이는 직각 부분에 라운드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요. 선택은. 근데 지금 같은 보면은 단면도를 보게 되면 다 이렇게 각지게끔 나와 있죠. 이런 거는 볼엔드밀이라든지 아니면 블루즈 엔드밀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평엔드밀 쓰시면 되겠고, 여기 혹시 라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운드가 이렇게 큰 게 들어가 있으면 볼엔드밀을 쓰셔야 되고, 라운드가 이렇게 세세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0.1R, 0.2R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블루즈 엔드밀을 쓰시면 됩니다. 셋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평엔드밀을 선택할 거예요. 평엔드밀 선택. 그럼 평엔드밀을 선택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직경값을 결정하셔야 돼요. 직경값. 그럼 직경값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되냐? 엔드밀 직경값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엔드밀 직경값은 이 원호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원호. 근데 원호는 뭐 아무 원호 다 되냐? 그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원호가 있죠. 이걸로 해야 되나? 여기 현재 R10자리가 하나 있죠? 그 다음 여기는 R7자리가 있고, 7자리가 있고, 여기는 R5자리가 있네요. 근데 R5자리 같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윤곽 가공, 우리가 현재 가공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럼 실제로 지금 R이 총 2개가 있어요. R7과 R10. 근데 참고로 여기도 R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R이 있네요. 여기 R6이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이게 같은 원호지만 이런 형상은 튀어나온 형상이에요. 튀어나온 거, 돌출된 형상. 돌출된 형상은 무시합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공구의 엔드밀 공구의 직격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아무 영향을 안 줘요, 얘는. 그럼 영향 주는 부분이 어디냐? 이렇게 들어간 부분. 안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만 영향을 줘요. 그러면 걔들 이 들어간 원호의 R값 기준으로 해서 파이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를 파이를 환산해 보면 얘는 파이 20이 되는 거고 R10이니까 얘는 파이 14가 됩니다. R7이라서. 그럼 결론적으로 14보다 작은 공구를 써야지만 전체적으로 다 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공구 쓰면 당연히 안 깎이겠죠?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14보다 작은 12 정도에 되는 엔드밀을 선택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파이 직경 12짜리 엔드밀을 쓸 거예요. 그래서 윤곽가공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그러면 또 시작하자고요. 이 조건으로 해서. 자, 먼저 가공 경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밀린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형을 선택을 하세요. 이제 안쪽 도형을. 도형을 선택하는데 주의할 점은 중간에 빨간색 화살표가 나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중간에 빨간색 화살표가 나와 있으면 선이 끊겨 있거나 아니면 선이 겹쳐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런 거 다 감안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공구 선택합니다. 공구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 공구 생성.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죠. 자, 평엔드밀 선택해 주시고, 엔드밀 여기 있네요. 엔드밀. 특이해. 자, 다 됐으면, 제가 지금 이 버전이 달라가지고, 저도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해주지만, 저도 지금 봐가면서 지금 저도 좀 찾아내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저도 좀 특이한 점 보이면 저도 약간 좀 취임새가 나오면서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먼저 10. 다이메타, 직경 10. 그 다음에 길이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아마 여기에서 아마 조건이 아마 바뀌는 것 같은데, 요거는 여기에서 형상이 바뀌는 얘기죠. 요게 팁 공구고예요. 팁 공구. 코너 레디우스가 써있는 거 있죠. 여기 팁 공구고. 그다음 풀 레디우스라는 게 이게 브랜드밀 같네요. 여기서 이 설정이 가능하네.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써먹는 걸로 하고. 다 됐으면 피니시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구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 공구 4번. 자, 평엔드밀 같은 경우, 윤곽가공 같은 경우에는 길이 방향 포함 X, Y축, 직경 방향도 깠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공구, 그 다음 길이 옵셋, 지로 옵셋 다 세트값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보정 번호죠. 그 다음 이속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게 접읍시다. F값 1000 정도 주시고요. 1000. 그 다음에 Z축 이속도는 500 정도 주세요. 반띵. 원래 Z축은 천천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공구의 파손을 좀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주축 회전수는 한 3000 정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3000. 다 됐으면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삭 조건 갑니다. 절삭 조건은 특별히 손댈 거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제품 깎아가지고 치수를 맞추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을 뭐 50에 50짜리 정확하게 깎아야 된다. 근데 그 정확하게 깎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이 안 돼요. 왜냐면 측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머신링 센터 수업을 들어도 측정은 안 해요. 따로. 뭐 분량이나 분량 나온 대로 끝나는 거지. 그 측정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시 뭐 피드백 해가지고 뭐 이걸 다시 재가공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교육받을 때는. 근데 회사에서는 아마 그런 일이 되게 흔하게 일어나겠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이런 가공 요인을 이용해서 조건을 맞춰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거를 뭐 알아도 써먹질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은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깊이 가공. 자, 깊이 가공이랑 진입뽑기랑 그 다음 측면 가공 총 3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요건 중요해요. 깊이 가공, 진입뽑기, 측면 가공. 지금은 설정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냥 한번 돌려볼 겁니다. 지금은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 연결 조건 가시고, 연결 조건에는
이제 안전거리 띄워주셔야 되는데, 먼저 이속 높이는 10, 그 다음에 지름 높이는 5, 이렇게 해서 안전거리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 상단은 0, 그 다음에 가공 깊이. 자, 가공 깊이 도면 보셔야겠죠? 도면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4. 오른쪽에 있습니다. 단면 A-A에 마이너스 4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동 경로가 나옵니다. 이게 초보자들이 캠 설정했을 때 나오는 방식, 맨 처음에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 조건으로 해서 한번 깎아 볼까요? 잘 깎이나 안 깎이나? 자, 바로 이제 요거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요, 여기 모의 가공 있죠? 3D 형상 모의 가공을 바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깎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엔드밀 가공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불량 났네요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응? 불량 났죠? 네, 불량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뭘 했는데 뭐가 안 됐어. 그러면 이게 왜 안 됐을까? 라고 하시지. 그리고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 되는 거를 이제 잘 되게끔 대응을 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봅시다. 뭐를 대응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 짜투리 없애야겠죠, 요거? 요 짜투리. 이거를 이제 안 깎인 짜투리 개념인데, 요거를 깎는 조건으로 조건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럼 변경하는 거 이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안 깎였어요. 이걸 이제 깎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그럼 이걸 깎으려면 어떻게 되냐, 다시 윤곽 가공 조건을 하셔가지고 윤곽의 조건. 자, 요거를 이제 수정하려면요, 어디로 가셔야 되냐, 여기 보면은 이제 측면 가공 있죠. 측면 가공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측면 가공. 측면 가공 들어가셨나요? 그러면 측면 가공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조건 집어넣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황삭이 있고 정삭이 있는데, 정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황삭만 보시면 돼요. 황삭에 번호가 있고 가공 간격이 있습니다. 번호라는 거는 이 횟수를 말하고, 횟수. 몇 바퀴 돌릴 거냐. 저 1로 잡혀 있죠? 1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바퀴 돈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는 두 바퀴 돌리래요. 그러면 두 바퀴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를 2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두 바퀴를 돌릴 건데, 그 두 바퀴 돌릴 때, 한 바퀴 돌리고 나서 두 바퀴 돌릴 때 옆으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할 때 몇 미리 이동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현재 우리가 엔드밀 직경이 몇 파이냐? 12파이죠? 10파이로 했나, 아까? 네, 18. 불량 났네, 그럼. 10파이로 하죠, 그냥. 원래 12파이로 할 생각이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관없으니까. 그러면은 10파이에 반띵하면 5mm잖아요, 그죠? 그 다음 5mm만큼 이동하겠다 해가지고, 완료된 거고. 그 다음 정삭, 난 정삭을 하겠다, 한번. 넣어주시면 되고, 정삭 가공 간격은 얼마 정도 줄 거냐? 얘는 한 0.2 정도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삭 가공 실행 깊이는 최종 깊이랍니다. 최종 깊이. 전체 깊이로는 안 해요. 최종 깊이라는 거는 뭐냐면, 황삭을 다 하고 나서 정삭을 한 번에 끝나겠더라, 한 번에. 근데 저 전체 깊이로 하게 되면은요, 가공할 때마다 정삭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저거는 근데 저거는 저쪽 그거랑 연관이 있겠네. 저 Z축과 연관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거만 알고 계세요. 그 최종 깊이랑 전체 깊이만. 최종 깊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내는 거고, 전체 깊이 여러 번 나눠서 한다. 그거만 먼저 알고 계세요. 지금 이 복합적인 요소라서 저기 깊이 가공이랑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구 유지는 뭐 이건 뭐 특별한 역할 없는데 뭐 체크하십시오. 뭐 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체크하는 게 더 훨씬 낫다고 하는데, 저는 뭐 프로그램상에서는 이게 좋은 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뭐 다 됐으면은 확인 눌러보시고, 자, 확인 누르게 되면 여기 빨간색 X 표시 있죠? 그러면 이게 툴 생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생성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두 줄로 늘어나죠? 늘어났으면 두 줄로 기죠? 그럼 늘어났으면 다시 한번 깎아볼까요, 요거? 전체 선택, 모의 가공.
다시 한번 가공을 진행합니다. 잘 나왔나요? 안 나왔는데 잘 나오셨어요? 아, 뭐서요? 예. 여기 좀 남았죠? 이런 게 참 실제 현장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참 애매해요. 어정쩡하게 남은 게. 요 같은 경우에는 없애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냐면 이것도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없애는 방법은 조건 가셔가지고 요 가공 간격 있죠? 얘를 한번 늘려보세요. 한 6mm 정도로. 가공 간격을 6mm 늘려주시고 확인. 다시 재생성. 그 다음에 다시 모의 가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없어졌네. 이제 없어졌죠?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짜투리는 다 없앤 거예요. 짜투리 다 끝난 거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는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자, 가공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거. 자, 가공을 진행해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 Z축 방향 있잖아요. Z축 방향 같은 게 한 번에 다 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면상 시수를 보게 되면은 이게 4mm만큼 한 번에 깎이는 거거든요. 4mm. 예를 들어서 이게 재질이 연하거나 아까처럼 뭐 목재라든지 플라스틱, 뭐 알루미늄 정도만 돼도 뭐 상관없는데 그 정도만 돼도 이거 한 번에 매기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재질이 단단한 약간 열 처리가 된 것들 있죠? 그런 건 이렇게 깎으면 작살납니다. 공구가.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과부하가 걸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또 나눠줘야 돼요. 이거를 또 한 뭐 최소 몇 미리씩 구분 져서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또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면 똑같이 조건을 가셔가지고 수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진입뽑기라는 게 있죠. 진입뽑기 깊이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깊이 가공. 깊이 가공이라는 걸 들어가시고 거기에 깊이 가공을 체크하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그 가공 간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공 간격 제가 얼마 줄 거냐? 1mm 정도 줘요. 1mm. 나 1mm 주겠다. 그러면 한 번에 1mm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삭 횟수는 1회. 마찬가지로 정삭 한 번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 간격 0.2. 그 다음에 공구 유지 선택해 주시고 똑같이. 그 다음에 깊이 절삭 순서라는 게 있죠. 요건 이제 윤곽 기준하고 깊이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그냥 깊이 기준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깊이 기준은 이런 형상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까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겠다는 거고요. 윤곽 기준은 뭐냐면, 윤곽 기준은 이렇게 형상이 있으면 1차적으로 여기를 먼저 다 까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여기를 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윤곽 기준을 쓰든 깊이 기준을 쓰든 상관없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윤곽 기준이 더 빠를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동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윤곽 기준을 많이 씁니다. 윤곽 기준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다 됐으면 확인. 그 다음에 재생성 눌러주세요. 또 재생성. 그러면은 이제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또 이제 나눠서 보인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분된 게 됐죠? 그럼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로 모의 가공 들어가셔가지고 또 가공합니다. 전체 선택을 안 했더니만 요거만 뜨는군요 지금. 다시 끄고 전체 선택 모의 가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윤곽 가공도 완료가 된 거죠. 다 된 겁니다, 이제.